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외도를 용서하거나 결별하셨나요?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남편의 외도를 조사하던 중에 신부 부부의 외도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우이 부부 중에서 누가 외도를 저지르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테니까 말입니다. 아가씨, 정말 오죽하다 생각했어요. 아가씨에게 따로 만나자고 제안했다는 건 같은 여자로서 아가씨를 보면 너무 속상해서였죠. 어제도 그랬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길래 병원을 다녀왔어요. 아가씨, 진짜 이건 안 돼요. 일어나요. 제가 너한테 병원 같이 가자고 한 건 말이 돼야지. 정말, 진짜 언니, 괜찮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티격태격할 수도 있는 거지. 저희 원래 이렇게 살아요. 치고받다가도 금방 잘 지내고. 언니, 내가 언니보다 결혼 생활이 더 오래 해서요. 그런 점 알고 계시죠? 부부가 사는 게 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 오빠가 성품이 순해서 그렇지 않은 것이지. 사람들 굳이 다 말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 부부처럼 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가씨. 그렇게 괜찮다는 사람이 새벽에 슬리퍼를 신고 우리 집으로 오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됐으니까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다 남겨놔요. 이건 아니에요. 내가 아가씨에게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건 남겨놔야 해요. 그래요, 아가씨 말 잘했어요. 아가씨가 말한 대로 우리 부부가 오빠가 순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닌 이게 맞는 것이에요. 그런 대로 아니에요. 신우이는 참 답답했습니다. 신우이 부부는 저희 부부보다 먼저 결혼을 했어요. 신우이는 26살에 결혼했죠. 취업도 하기 전에 말입니다. 일찍 결혼할 수 있어요. 일찍 결혼해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죠. 하지만 신우이의 결혼 생활은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남편인 시외부라는 사람은 아주 실망스럽기까지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신우이네 부부가 사는 집이 저희 부부 집과 가까웠습니다. 새벽에 신우이와 함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옷으로 뒤집어진 슬리퍼를 신고 우리 집을 자주 찾았죠. 이는 내부에 못 박혀 있던 손찌검 때문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시커먼 머리가 파랗게 부은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밀치거나 험한 욕설을 하는 시기였죠. 어쨌든 신호를 받아들일 즈음 자기 남편이 위협적으로 느껴져 우리 집에 온 거 아니겠어요? 가끔 보이는 부부 손목이나 팔의 멍이 계속 걱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 생각해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중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신우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라는 말을 하며 다들 자기처럼 산다고 했습니다. 답답하네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 같은 학력, 너 같은 여자. 요즘은 너무 흔한 그 단어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딸인 신우이에게 가스라이팅을 아주 제대로 해두었다고 했어요. 어느 날 명절이었을 때 시어머니는 그날도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자기 딸을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김서방 밥은 잘 먹이고 있구나. 박수 아니에요, 장모님. 저는 이 사람이 저와 결혼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어머, 이걸 좀 봐봐. 응, 내가 우리 김서방한테 항상 감사한 거 알지? 서연아, 이 놈이 계집애가 다 못났지만 그래도 시집은 잘 갔어. 응, 아유.
정말 고마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받아주고 내 자식을 돌봐주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응, 그래. 이제 어디 취직하기도 어려워. 기껏해야 어디 편의점 가서 계산이나 하고 있을 텐데. 세상에, 내 남편이니까 너를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서. 돈으로 배부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가치 있어요. 너의 엄마가 보라고 하는 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거야. 거기서 한약을 먹고 애를 낳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여자가 치면서 가정일을 잘 해나가는 것은 남편에게 보답하는 것이야. 그런 선을 넘는 발언을 아주 솔직하게 쏟아내는 시어머니가 있었죠. 자신의 딸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모습을 본 것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상처를 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요. 그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상황을 그저 즐기고 있는 듯 했고, 제 남편인 그 인간도 자신의 여동생이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익숙한 것인지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대화를 듣는 것처럼 있었어요. 웃긴 것은 상황이 그런대로 전개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나 자신이 이상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기마다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저에게도 그런 말 같지 않은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었죠. 신우희에 대한 잔소리가 끝나고 다시 식사를 이어가는 중에 TV에서 남자 주인공이 불륜을 관련하여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죄 끼친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이승인이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는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이 여자가 너무 된장 3개 나온다. 남자가 사회생활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야, 승연도 그렇고. 야, 너도 내 이야기 잘 들어. 요즘 젊은 여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이곳은 대한민국이잖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여기에 맞게 살아야지. 그게 싫으면 그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든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여자들은 여자다운 행동을 좀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바람만 들지 않잖아. 피는 거면 감사하는 거야. 우리 때는 두 집 살림 아이고 두 집 살림은 다행이게 두 집 세 집 살림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뭘 겨우 딴 여자랑 그것 좀 만난다고? 아유. 저건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건 자기 세대 때나 있었던 이야기고요. 또한 시어머니나 우리 친정엄마의 나이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것 같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혼자서 가진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이 정답이라는 것처럼 제게와 신우이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죠. 제가 또 가만히 듣고 있지는 못하는 성격이니까.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내내 주의를 좀 흔드는 게요. 신우이에게 했던 말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되어서 저도 시어머니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는 그래도 아주 만약에라도 아가씨가 저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상실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로 인해 아가씨에게 이해를 요구하며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마음이 힘들어지는데요. 여자가 이해하라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어쩌면 여자랑 남자가 같다는 게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외부에서 일한다 해도 남자와는 같지 않은 것 아닐까요? 아이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남자와 여자의 하는 일이 다르다. 어쨌든 남자들은 밖에서 하는 일이 여자들이 하는 일보다는 늘 크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다. 그러므로 남자들도 어딘가 나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남자들은 자신의 가장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밖에서 그 정도로 고생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여자는 집에서도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일로 인해 가장이 가정을 살리겠다고 노력했지만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해주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 엄마, 그저 가볍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래요, 언니? 명절에 만난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만하고 기분 좋게 밥을 먹어요. 응, 신우이는 그 와중에도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참, 답답하죠. 저 정도 되면 사람이 착하다고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답답하고 바보스러운 거죠. 자기 권리를 왜 자기가 자꾸 깎아내리는 것인지. 어쨌든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왠지 모를 오기가 생겨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절대로 동의하는 척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게는 무슨, 아니 내가 너랑 너희 세연이 사는 꼴을 보면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수야, 너 언제까지 그 회사 다닐 거야? 애가 나오면 나는 거부하겠어. 애를 낳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 것 아니겠어? 음악 여자가 외출해서 돈을 벌어놓고도 그렇게 화를 내며 왜 그렇게 다투는지 약속했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그만큼 외출하고 다니면 우리 아들을 어떻게 제대로 볼 텐데? 나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자는 말이야. 그냥 남편이 잘하면 내가 도와주면 돼야지. 어차피 그러니까 여자가 밖으로 나가긴 하는구나. 그래서 남편은 위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도 금 내줄 생각 안 하겠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것이다. 친부모가 이혼을 했으니 가정교육이 안 되어도 뻔하다. 엄마라는 여자가 뭘 가르쳤는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집안이 이혼을 했으니 제가 저 말에 제대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라는 남자도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어제야 깨달았는지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미 시어머니가 말한 그 말에 제대로 화가 난 상태였거든요. 어머니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친정 부모님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는 현재 너희 시어머니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 행동은 중요한 가정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줘요. 그 가정교육이란 무엇인지 말해줘. 그러면 내 어머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할 수 있겠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해. 특히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머님을 어떻게 보이게 하는지 알아야 해. 현재의 세상 상황과 너희 딸이 있는 어머님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말을 조심히 선택해야 해. 또한 우리 부모님의 이혼 사건은 초등학생 때 아빠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그로 인해 친모가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야. 저는 제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째서 어머님이 제 엄마를 욕하십니까? 여보,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일단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아이, 엄마도 그만 좀 하세요. 뭘 진정해야 하나요? 여태까지 가만히 앉아서 당신 어머니가 하는 말도 안 되는 말 다 듣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해볼 것인가요? 오늘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어머니한테 절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일은 어머니가 저와 제 친정 엄마에게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 짐을 싸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따라오겠다고 나서자꾸 거라고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쟤를 천하의 몫을 인간이라며 오라통이 터져 말씀하셨어요.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왕저왕하고 있었고 그 집안에서 시어머니였던 분이 저런 분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지만 그만큼의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고 남편도 완강히 나온 저를 보며 아무 말하지 못했죠.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편안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새벽에 남편이 잠든 채로 도망치는 시누이를 보살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누이를 답답하다고 불쌍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몰랐습니다. 자기야,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가 함께 입을 옷을 사러 가자. 커플 렌트카만 자기가 알아보면 돼. 내일 보자. 서주에 있던 컴퓨터 화면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떴는데 남편이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자리를 비워놓은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처음에 카톡 알림이 떴을 때 김미영 기획팀이라고 떠서 업무 메시지인 줄 알았다가 열어본 게 사실이에요. 남편한테 얘기해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카톡 내용은 업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누가 봐도 연인 사이의 대화였어요. 이들의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 꽤 오랜 기간 만난 것 같았어요. 네, 남편의 부인은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그 여자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가정이 있는 여자로 보였어요. 결혼 사진이 있었거든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터져 나오거나
손이 떨리거나 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제 머릿속엔 이혼을 결심한 것 같아요.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이성적으로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나에게 보냈고 그 여자의 연락처도 저장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 뒤를 쫓게 되었고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그 인간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건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내고 싶었거든요. 여기 김미영 씨가 계실까요? 아, 여기 재수 씨세요. 어제 일이 있었는데 현석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복귀할 예정이에요. 증거 수집을 모두 완료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증거를 모두 모으면서 그들을 망신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은 증거들을 손에 쥐고 귀하의 귀한 연차를 참고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던 몇몇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었죠.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남편이 아닌 김명을 찾자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상간녀도 마찬가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 형사님의 아내 맞으시죠? 결혼식 때 뵙고 처음으로 만나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엄마, 결혼식까지 찾아온 뒤에 남편과 바람 피웠다니 참으로 대단하군요. 대단한 이들의 이곳이 동물의 왕국인가요? 가정이 있는 나발이고 그런 건 안 중요한 거야? 그냥 너희가 좋으면 결혼해도 상관없고 놀아도 되는 건가 봐. 참 대단하다. 저는 뻔뻔하게 웃으면서 제게 말을 건네는 그 여자 얼굴에 제가 가지고 온 증거 사진을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얼굴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진 사진을 보던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태도를 확 바꿔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죠. 사무실 사람들도 하나 둘 주변으로 모여들어 둥근 원으로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고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 사이 그다지 깊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부디 말하지 않아 주세요. 오늘부로 헤어질 거예요. 정리해야 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가 가정이 있는 남자를 만나다니 이게 얼마나 가볍게 생각한 거야? 그렇게 좋아서 죽을 지경까지 가다가 남의 남편이랑 2년 넘게 만나다가 사진 몇 장 때문에 이렇게 무릎 꿇고 울고 있어. 너 카톡에서 내 남편한테 좀 해주라고 해? 그럼 니들 그냥 헤어지기 싫은 거잖아? 헤어지든 말든 이제는 나와 상관없어. 무슨 일로 무릎 꿇어. 일어나. 나는 여기에 있기 전에 당신의 남편을 찾아가서 전해왔어요. 이제 여기 와서 나에게 넣으면 뭐를 할 거예요? 나에게 넣지 말고 당신 남편에게 찾아가서 넣으세요. 저는 이미 그런 것들을 찾아가기 전에 상대방 남편에게 나가 증거 사진을 전달했어요. 당신도 이혼할 계획이면 이것을 증거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처지에 서로 도와주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가서 제가 모아둔 증거를 주었어요. 그 사진을 받아본 상대방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우리 남편을 상대로 고소해도 되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쪽 와이프가 되는 사람을 고소할 생각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서로 거래 아닌 거래를 마친 셈이었다. 상간녀는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자마자 불이 나게 사무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그렇게 두려워서 달려나갈 곳을 대체 무슨 광으로 바람을 피운 것인지 참 대책 없는 인간들 둘이 만나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간녀한테 무슨 연락을 받은 것인지 남편은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제게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그러니까 일단은 나가자. 나가서 이야기하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이러는 거 정말 아니야? 안 그래? 여보, 나가자. 짝짝 그런데 스스로 자신이 일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전 직장 동료를 데리고 나가려던 그 사람에게 저는 모든 게 끝난 줄로 알게 해주었어요. 거센 채찍으로 뺨을 여러 번 때렸습니다. 자신들끼리 우성거리던 사무실도 갑자기 조용해지고 뺨따기를 맞은 남편은 눈물이 맺혀 나를 쳐다봤어요. 어디서 그런 더러운 손을 가지고 나를 만지려 드는 거야?
왜 지금 눈물이 고여 있니? 울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오늘 여기 올 때 내 앞에서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었어야지. 다짐하며 왔는데 괜히 했다. 눈물도 나지 않고 너에게 미련도 남지 않아. 당신이 나에게 그러지 않았다면 좋겠었어.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지. 내 친정 아버지는 어렸을 때에도 계속 바람을 피워서 엄마가 이혼했다. 우리 엄마가 이혼한 후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며 자랐기 때문에 결혼 같은 건 결코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 내가 나에게 나는 다를 거라고 말했고 내가 나와 엄마에게 준 상처를 다시는 주지 않을 거라고 했었어. 웃기지. 그런데 지금 너는 나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친정 아버지가 나와 우리 엄마에게 한 말을 여자가 엄마 팔자를 담는다고 했는데 내가 고르라고 해도 너처럼 쓰레기를 고르는 것 같았다. 일이 이 정도로 심각해져서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이혼하는 게 옳은 결정인지 맞지 않은지 나는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늘 내 회사까지 찾아왔다. 너와 그 여자에게 창피를 주면서 이혼하고 싶어서 나는 내게 말했어. 우리는 이혼해야 한다고. 내 짐은 밖으로 내다 놓을 테니까 군소리를 하지 말고 네 증거를 챙겨나가. 그 말 정말 멋진 결정인 것 같다. 그때도 내가 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속들은 엉킨 채로 엄마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 역시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정했다. 우리 엄마가 슬퍼하겠지만 속을 수록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런 사람과 함께 살기보다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강행했어요.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면서 그 사람은 집을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날 찾아왔어요. 너는 내가 한 말을 대체 무슨 마음으로 들었냐? 라고 말했죠. 응,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히 남편이 일하는 회사를 찾아가서 그런 모욕을 주는 거야? 넌 최정신이야. 내가 하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현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격인가? 막말로 이혼하면 손해볼지도 몰라요. 현서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넌 여자니까 우리 현성이 된 거야? 여자가 이혼하고 살아보라고. 너는 그렇게 살고 싶어? 아이고, 뭐야. 인생은 타는 것 같아. 똑같은 일이야. 너도 너희 엄마처럼 이혼녀가 돼서 살 거야? 뭐, 어쨌든 이혼은 안 되니까 알아둬. 당장 내 남편 집에 들여야 해. 어디서 그런 드라마를 보고 오셨어요? 이것 보세요. 아들을 잘못 키웠으면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죠. 어머니는 아들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다른 집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혼 당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내가 뭘 받아줘야 하나요? 참내, 어머니 따님인데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당했어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거냐고요? 내가 사과를 내. 너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너네 딸이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머리채 잡아서 이혼이고 뭐고 절대 안 하겠다고 싹싹 빌었어. 그럼 그거는 어머님 따님한테 그렇게 하세요. 예, 여기 와서 이렇게 진상 부리지 말고 가서 어머님 딸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틀린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 놈도 참 찌질하죠. 잘못됐으면 자기가 나한테 와서 싹싹 빌 것이지. 그렇게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자기 엄마만 보내놓고서는 이혼을 안 하고 싶다. 이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쫓아내려 했지만 저희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쫓겨난 후에도 현관문에 대고 이혼은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요란스럽게 지나가는데 며칠 후 이번에는 시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회사 업무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바람을 피운 건데 이해해 주세요. 언니도 직장 생활하고 계시니까 오빠가 왜 그런 마음에서 그랬을지 이해해 주세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언니, 엄마도 거의 쓰러지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응. 엄마가 했듯이 남자들 살면서 여기저기 눈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그게 다 한때일 뿐이에요. 아가씨,
대체 무슨 한때라는 말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제가 회사 생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남자를 만나 다녀도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가씨라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되면 그냥 참고 넘어가시겠어요? 신우이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너였다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지요.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사는 신우이의 이야기. 1초에도 망설임 없이 자신은 당연히 이해하고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서류 봉투를 신우이에게 내밀었어요. 신우이는 내가 건넨 종이 봉투를 열어서 내용물을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언니가 찍은 거예요. 이거 직접 언니가 본 거예요. 이거 그 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가씨 오빠 바람난 거 조사하는데 거기에 같이 찍힌 거예요. 아가씨 오빠도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 인간이 모른 척 했던 거예요. 4명이 아주 커플 여행도 다니고 아가씨 이렇게 보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있다면 나는 아가씨에게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요. 그 들고 있는 사진에는 제 남편, 그와 관계가 있었던 여자, 시외부와 시외부의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시외부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외부와 제 남편이었던 그분은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남편이자 신우이 여동생에게 자신의 직장 동료를 소개했고, 그래서 신우이는 그 정신 나간 분과 결혼했던 것이었죠. 그 시내부와 제 남편이었던 그 둘은 알면서도 서로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고서도 더러운 방식으로 바람 피웠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게다가 자기네들끼리 커플 여행을 하면서도 다녔었다는 사실까지요. 정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럽다고 느껴졌던 것은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알면서도 숨겨주었던 점이었습니다. 신우이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어요. 맞죠? 신우이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을 받았는데 친오빠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어이, 너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나 이걸 놓으라고? 진짜 미쳤나 봐. 야, 너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이러냐? 오, 너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야?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 사람을 잡아 부끄럽기도 하군요. 그건 사진 보여주는 거라니 아무도 그게 말이 안 돼. 사람들 사진에 대충 이것저것 붙여서 만들어 놨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뭐 어떻게 한 거야? 나란히 토론해보지 않았어? 오빠, 너도 그런 식이야. 넌 오빠가 아니라 참 더럽진 놈 같아.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나 너 때문에 당황했어. 너한테로부터 이혼 이야기까지 듣기 싫어서 그런 거야? 정말 내가 숨겨주고 싶어 했던 거야? 야, 너는 왜 그랬니? 내가 이혼하길 원치 않아서 그랬던 거면 숨겨줬을 것이다. 그렇지 않니? 그런 상황 속에서 신우이에게 시 매부 외도 사진을 보여줬던 그날, 아파트 앞엔 많은 주민이 모여 소란소동이었어. 경찰차도 2대가 출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우이가 제대로 뒤집은 거예요. 신우이는 자기 오빠를 불러내달라고 제게 말했어요. 그만큼 복수하고 싶다는데 불러내지 않아도 될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그를 불러내기로 했죠. 할 이야기가 있으면 분명 그가 나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예상대로 그가 집 앞까지 나와서 날 기다렸어요. 말한 대로 신혼부부가 살던 집과 제가 살던 집이 가까웠는데요. 아파트 2동이 건너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과 자기 친오빠를 모두 양손으로 잡아둔 채로 신우이는 간 호전적인 제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보상을 받으려는 것 같았다. 진짜 힘겹게 자신의 오빠와 남편의 머리카락을 잡고